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부분 철수함으로써 대규모 폭격에서 저강도 전술로 전환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두고 미국의 충고에 텔아비브가 경청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국방군이 가자지구에서 5개 여단 병력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보기 나름입니다. 폴리티코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줄이기로 한 이스라엘의 결정은 텔아비브가 마침내 대규모 폭격에서 벗어나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신호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루트 교회에서 하마스 부대표 살레 알 아루리가 살해된 것은 이스라엘이 외과 수술식 타격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알 아루리 살해에 대해 나집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레바논을 분쟁에 끌어들이려는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대변인 마크 레게브는 이스라엘의 개입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마스 목표를 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2월 중순 미 NSC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저강도, 외과적, 집중적 표적화 캠페인으로 전환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자기네들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폭격은 할 만큼 했고 시가전을 개시했는데 무기와 병력 손실만 늘 뿐 소득이 없어 철수한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의 충고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기치 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정규군도 아닌 게릴라 수준으로 하마스를 경시했다가 된통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시가전을 회피하고 외과 수술식 표적 공격을 앞시고 하마스 요인 암살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전선에서 승산이 아예 없어지자 벨고로드 같은 러시아 국경도시의 민간인을 상대로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참고로 벨고로드 테러 사태를 접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 분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에게 보내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벨고로드의 민간인, 특히 어린이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은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분자들이 숨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기려면 초장의 끝을 봐야 했습니다. 석 달, 넉 달 계속 분쟁이 늘어지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파탄나고 민심은 갈수록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중 국적자가 많으니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적 신화는 가공된 것입니다. 인구 몇백만의 이스라엘이 수억 인구의 주변 아랍, 페르시아 국가와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구석이라고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제 코가 석자이고 웬만한 분쟁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저강도 분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한 것도 알고 보면 속내는 뻔합니다. 워싱턴으로서는 중동 분쟁도 우크라이나 분쟁처럼 될 수 있으면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종결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벌써 22,000명이 넘습니다. 사망, 부상자가 너무 많아 화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마스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응징한다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대령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동일한 패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에도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타임즈는 텔아비브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중앙아프리카 국가로 이주시키는 계획이 네타냐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관리들이 콩고 민주공화국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 사안을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밀리에 논의된다는 게 신문에 보도된다는 게 코미디입니다. 이런 신문 기사는 10중 8구 가짜입니다. 익명의 소식통이라는 것도 소설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만 거론하면 무슨 스토리든 다 창작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재정착이라는 표현도 말도 안 됩니다. 가자 지구가 완전 포위된 상태인데다 이집트, 요르단도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 먼 콩고까지 가서 정착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즈는 또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콩고는 이민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높은 수준의 빈곤과 불평등 국가입니다. 550만 인구 가운데 52.5%가 절대 빈곤선 아래서 생활합니다. 이런 나라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자발적 재정착을 모색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스라엘 타임즈의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난민 재정착 정책을 옹호하는 이스라엘 베잘레 스모트리치와 이타마르 벤 그빌의 입장을 거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사는 선동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애들은 교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스모트리치와 벤 그빌의 견해가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정책을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한 발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